최근 들어 UFO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미 국방부의 UAP 공개 영상, 전직 정보요원의 폭로, 각국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까지 이제 UFO는 음모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과학의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격담이 있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조선왕조실록 속에는 현대의 UFO로 해석될 수 있는 기록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중 일부는 단순한 착시나 환상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록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실제 UFO 목격 사례들을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목격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따라가 본다. 첫 번째, 1609년 9월 22일 조선 광해군 제1년. 이날 강원도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보고된다. 고성, 원주, 강릉, 춘천, 양양 등 동해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하늘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태의 빛을 목격한다. 실록에는 이것이 마치 세면대 모양의 형태로 하늘에 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빛은 일정한 방향 없이 퍼지다가 다시 하나로 모이고 뒤이어 구름과 합쳐지는 듯한 장면이 이어졌다고 한다. 특히 이 현상은 밤하늘이 아니라 대낮, 맑은 날의 발생의 단순한 번개나 일식으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현장에 있었던 관원들도 처음에는 자연 현상으로 생각했지만 반복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보고가 들어오자 중앙에까지 보고하게 된다. 당시 왕인 광해군에게 보고된 기록에 따르면 하늘에 이상한 빛이 번쩍이며 분열되고 중심에서 둥그런 기운이 돌다가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후에 실록에 실렸으며 이 사건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집단 목격 UFO 사례로 꼽힌다. 두 번째, 1661년 8월 현종 2년.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기이한 비행 물체가 등장한다. 실록에 따르면 한밤중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떨어지듯 내려오더니 그대로 논밭 위를 일정한 속도로 날아다녔다고 한다. 이 불덩이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으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점은 그것이 날개도 없고 바람도 불지 않는 가운데 방향을 바꾸며 움직였다는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드럼처럼 전기와 이동을 자유롭게 반복했으며 이를 본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귀신이라 불렀다. 특히 이 목격은 약 10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후 인근 지역에서 가축이 놀라 뛰쳐나오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불면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단순히 불빛을 본 것 이상의 영향을 남겼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세 번째, 1728년 3월 영조 즉위 직후. 이 시기는 소론의 반란인 이인저의 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이 혼란 속 경상도 북부에서 이상한 구체가 하늘에 떠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당시 진주, 안동 일대에서 다수의 병사들이 밤하늘을 감시하던 중 직경 2m 정도로 보이는 붉은 구체가 낮게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단순한 유성이나 별똥별로 보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였는데 정지했다가 좌우로 짧게 진동하며 천천히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이 구체를 목격한 병사들은 처음에는 반란군이 쏜 신무기나 신호탄으로 착각했지만 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고 그 궤적이 기이했기 때문에 군영에 공식 보고되었다. 이후 조사관이 파견되었으나 이상 현상 외의 명확한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사건은 조선 후기 군사보고서 중 드물게 천문이 아닌 비상현상으로 분류된 사례였다. 네 번째, 1798년 정조 22년 서울 외곽인 양천과 지금의 김포 일대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청색 불덩어리를 보았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이 불덩어리는 밤 9시경 갑자기 북쪽 하늘에서 출현했으며 갑자기 아래로 하강하더니 논바닥 위에서 1m가량 떠 있는 상태로 정지한다. 특히 이 현상은 무려 20여 분 동안 유지되었고 이후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듯 사라졌다고 한다. 이 보고는 당시 서울에 있던 정조에게까지 전달되었고 그는 천문관측관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다. 관측관은 해당 시간에 북쪽 하늘에는 별똥별이나 혜성 혹은 운석의 낙하 기록이 없었음을 보고하며 그 실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남긴다. 이 사건은 실록에서 가장 구체적인 UFO 목격 기록 중 하나로 자주 인용된다. 다섯 번째, 1810년 순조 10년 전라북도 정읍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조정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남겼다. 봄밤 하늘에 돌덩이처럼 보이는 물체가 나타났고 그것이 멈춰서 떠 있는 동안 바람도 불지 않고 새소리조차 멈췄다는 것이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현상을 목격한 마을 주민 13명이 모두 두통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일부 노인은 이튿날부터 식사를 거부하고 이틀 뒤까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는 보고까지 남아있다. 이와 함께 그 지역의 대나무들이 다음날 아침 일제히 시들어 있었다는 현지 관찰도 포함되어 있다. 조정에서는 일시적 자연 독소나 열기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병기라는 표현을 쓰며 기록을 덧붙인다.
이처럼 단순한 시각적 목격을 넘어서 생리적 영향이 동반된 사례는 조선 후기에도 이례적인 기록으로 평가된다. 여섯 번째, 1865년 고종 2년. 이 시기 함경도 지역은 러시아와의 국경 긴장으로 인해 민감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두만강 상류에서 야간 경계 근무 중이던 수비대가 정체불명의 붉은 물체를 목격한다. 이 물체는 구형이며 한동안 수면 위에 정지해 있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중국 쪽에서 보낸 등불선이라고 오인했지만 그것은 강을 가로지르지 않았고 이후 불빛이 갑자기 파랗게 바뀌며 수직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경계병들의 보고서를 통해 조정에 전달되었고 고종은 별도의 비밀리에 조사단을 파견한다. 하지만 조사단 역시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 보고는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실록에는 축약된 형태로만 등장하게 된다. 후일 정리된 비망록에서 일부 관리들은 외부에서 온 존재가 우리의 경계를 관찰하고 있다는 표현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 이상 비행 물체에 대한 기록은 실로 다양하다. 왕조실록 외에도 지방 관찰사들의 치안보고, 선비들의 일기, 심지어 승려들의 수행 기록에 이르기까지 공식, 비공식 기록을 막론하고 정체불명의 공중물체에 대한 언급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사례의 지역과 시대는 다르지만 비행체의 외형과 행동 양상에서 놀라운 일관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기록 속의 물체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한다. 첫째, 물체의 형태는 둥글거나 타원형이며 날개나 동력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소리를 거의 내지 않으며 갑작스럽게 출현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셋째, 수직 상승 또는 정지 상태에서의 부동 비행 등 중력에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증언이 많다. 넷째, 이러한 물체가 사건 발생 지역의 자연현상이나 이상 징후와 맞물려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짐승들이 일제히 울부짖는다든가 사람들의 기력이 급격히 쇠약해진다든가 하는 식이다. 이 같은 공통된 묘사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현상의 실마리일까? 이에 대해 현대의 역사 천문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서울대학교 고문원기록연구소 정윤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조선시대의 관측자들은 하늘의 변화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천문은 곧 정치였고 국가 질서의 근간이었죠. 그래서 기록자들은 하늘의 변화를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착각이나 민간 전설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는 자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이영재 박사는 실록 속 UFO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들 중에는 현재의 기상현상, 예를 들어 오로라나 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정 고도에서 장시간 정지하거나 순간이동에 가까운 급이동을 묘사한 기록들입니다. 이는 현대 항공역학으로도 매우 특이한 비행 형태에 속합니다. 또한 19세기 말 기록에 등장하는 일부 사례는 현대의 전자기 이상 반응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령 공중에 떠있던 둥근 물체가 사라지자 갑작스레 주변의 짐승들이 울부짖고 마을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는 내용은 당시에는 무속적 해석으로 기록되었지만 현대에선 일종의 전자기 펄스와 같은 현상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서울과학기술대의 이규호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체불명의 물체가 접근하면서 전자기기나 조명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현대에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미군 파일럿들이 보고한 전자장 교란 효과는 매우 유사하죠. 조선 후기 기록 중에서도 이런 주변 영향을 묘사한 구절은 꽤 많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례들은 고대 비행체 가설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으며 단순히 전설이나 미신으로 넘기기엔 무게가 있는 증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조선시대 기록 속 UFO 현상들은 단순한 환상이나 설화의 잔재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당시 관측자들이 남긴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와 공통된 특성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조선의 하늘 위에 나타났던 이 물체들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자연현상의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그 시절에도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 혹은 무언가를 기록하러 왔던 것일까? 지금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묻는 그 질문들. 조선의 사람들도 똑같이 400년 전 그 하늘 아래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 그 침묵이 끝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